안녕하세요. 날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란 어떤 질병인지, 또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의 퇴화 혹은 노화를 뜻하는 용어로 관절의 나이든 변화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가지 관절염 중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개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용한 결과이며 비만이나 심한 운동 등으로 관절에 많은 무리를 주었거나 어려서부터 관절이 아파 고생을 많이 했다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는 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은 초기에는 경미한 통증 혹은 불편감으로 시작하게 되며 무리한 활동을 하였을 때 관절통이 생기는 정도이지만 3단계 혹은 4단계의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되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지고 밤에 무릎이 아파 잠을 이루기도 힘들며 결국에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 진행되는 동안 관절을 이루는 많은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의 변형이 생기게 되며 점차 다리가 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 안쪽이 먼저 닳고 망가지게 되어 다리 모양이 내반슬이라고 하는 O자 형태로 변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관절염의 어느 시기에서든 무릎이 붓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환자분의 증상과 병력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신체 검진 및 엑스레이라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무릎을 아프지 않게 하면서 스스로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고 잘 걷고 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더라도 꼭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은 퇴행성 변화, 관절의 나이든 변화가 오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건강한 무릎, 즉 젊으셨을 때의 관절로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고 불편한 무릎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참고 지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불편한 무릎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 하나이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술적 치료인 인공관절 치환술의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3단계 혹은 4단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중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수술입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대개 90에서 95% 이상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게 되면 무릎 통증이 감소하고 잘 걷게 되며 80%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수술에 매우 만족하는 효과적인 무릎 관절염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고 휘어진 다리 모양을 교정하여 잘 걷게 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수술의 효과가 좋은 환자분은 다리의 근육과 뼈가 튼튼하고 당뇨, 신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분이더라도 느리긴 하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잘 회복할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최신의 수술 기법과 인공삽입물의 발달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요즘은 90% 이상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점차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는 25년, 35년 이상 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의 중앙을 덮개뼈를 중심으로 15cm가량 위아래로 절개를 하고 손상된 관절을 노출시킵니다. 이 손상된 관절면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정교한 도구를 통해 손상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분을 타이타늄 등의 금속 물질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후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의 역할을 대체하는 특수 플라스틱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한 후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혹 수술 이후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무릎의 관절이 단단한 재질로 바뀌게 되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술 시간은 술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술 후 마취가 풀리고 허벅지의 힘이 돌아오게 되면 당일 혹은 다음 날부터 보조기와 보행기를 동반하여 바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초반에는 거의 없으며 차차 마취가 풀리며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준비된 주사나 약물을 통해 조절할 수 있고,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경우 신경 차단 주사 등을 이용한 추가 조치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술 이후의 급성 통증은 대개 1주에서 2주면 모두 호전이 되며, 남아있는 무릎의 불편감은 환자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수술한 무릎이 제 무릎 같아요 라는 말씀을 대부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관절 굽히기 운동을 하게 되고, 더욱 편하게 걷기 위해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기와 보행기를 이용하여 수술 당일 혹은 수술 다음 날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실수록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그 치료 중 하나인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인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